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8번째 승부네요. 18주 동안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사설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좋다고 하셔서 지금 바로 오늘 준비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라. 코엑스 편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엑스를 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성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코엑스는 삼성동 무역센터에 위치한 전문 전시장이면서 전문 주최자이기도 해요. 수많은 박람회와 프로모션들이 쉼없이 열리는 코엑스는 비어있는 유휴 공간이 거의 없답니다. 적어도 2년 전부터 계획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일정까지 이미 장소 확정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기획되는 행사라던가 이런 게 갑자기 생기면 끼어들어갈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들을 눈을 씻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2009년도에요. 서울시와 코엑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행사다 보니까 모든 장소는 이미 다 찾고 장소를 찾다 발견한 것이 바로 코엑스 동문 쪽에 있는 메인 로비였습니다. 그 영동대로 쪽 말이에요. 그것도 한겨울 영동대로변의 찬 공기가 그대로 들이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로비. 상상이 되세요? 이 휑한 곳을 변신시켜야 하는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집처럼 아예 구조체를 완성시키는 전시관이라도 되면 좀 막히니까 따숩기라도 할 텐데 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만찬을 해야 하는 호텔로 변신시켜야 하는 미션인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생전 처음, 아니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누군가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런 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쩌지 싶죠. 처음 접하는 미션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숙제가 제 앞에 오면 막 신이 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런데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저여야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고객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기꺼이 이 미션에 임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미션을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오픈해 볼게요. 오늘은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 먼저 다뤄보려고 해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냐고들 하시는데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자, 그 첫 번째 미션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삭막한 로비를 호텔 연회장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와 함께 상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우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소문나서 찾아간 카페나 혹은 이사라도 하려면 처음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입구에 서서 바라만 보십니까? 아니죠. 구석구석 돌아보시죠. 사진도 찍고요. 그나마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으면 좀 돌아보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상상해 보세요. 로비같이 탁 트인 이런 넓은 공간에서는 잘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공간이 한눈에 다 들어오면요. 어떠냐면 전부 보이니까
다 보여서 다 파악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카메라에도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을 바라볼 때도 운동장을 다 걸어봅니까? 그냥 한눈에 운동장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큰 공간에선 그런 오류가 생겨요. 사무실을 이전하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든 방 하나를 꾸미든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주어진 공간을 자신의 발로 직접 꼭 돌아보시라는 팁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 공간을 자신이 충분히 경험해 보셔야 해요. 사용자가 되어서요. 이렇게 직접 돌아보면 동선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사실 살아보면 아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조금은 민감한 발걸음으로 직접 돌아보잖아요. 그럼 공간이 나에게 불편한지 아닌지 알아차리게 된답니다. 사각의 공간이 있다고 보면 한 곳에 고정되어서 서 계시지 마시고 좌우 끝 코너까지 걸어가서 찰칵, 이동하는 중간 지점에서 찰칵, 또 반대편까지 끝까지 가서 찰칵, 사방의 모든 꼭지점과 중심을 자신의 걸음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공간을 가장 먼저 접하는 팁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이사갈 집을 보러 갔는데 어떤 분들은 자, 안방입니다 하고 문을 열고 보여드리면 창문이 저기 있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치죠. 문 열어서 보여준 뷰 그대로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 들어가서 가구가 놓여졌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 서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맞아요. 창문의 높이나 그 위치들을 체크하면서 마치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직접 발로 둘러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공간 지각 능력도 이렇게 훈련이 된 것이지 처음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 기본 공간에서의 팁 하나 챙기셨고, 자, 다음 복층, 2층 구조라고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코엑스와 같이 천정이 높은 로비는 어때요? 사방에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러면 2층에서 바라보이는 뷰, 아래서 올려다 보이는 뷰,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사방을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머릿속에 공간감을, 바로 스케일감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걸 자주 해봐야 책상에 앉아서도 거기가 몇 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그곳을 직접 걸어본 사람만 거리감과 공간감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공간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 사진도 잘 찍습니다. 포인트를 알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런 훈련을 했어요. 아마 아무도 이런 무식한 방법을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4 스케치북 한 권과 펜을 들고 박람회장을 직접 돌았습니다. 줄자 대신 제 발로 걸음수를 가늠하면서 이 구조체의 거리가 대략 몇 미터나 되는지, 그리고 주위를 돌면서 내부는 어떤 레이아웃으로 구성됐는지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옆에, 그리고 뒤에도 앞에도 수백 개의 전시관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몇십 개의 전시관만 돌아도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이렇게 도면 없이 눈과 발로 도면을 그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언제 줄자로 재가면서 구경을 하겠어요. 그럼 이상하게 보고 쫓아오거나 쫓겨났겠죠. 여러분도 자신의 보폭이 몇 센티 정도인지, 손바닥 한 뼘이 몇 센티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한 뼘이 22cm예요. 좀 크죠? 그래서 어릴 때 피아노 칠 때 한 옥타브 건반을 넘어가는 바람에 손을 오므리고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위급할 때 유용하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레이아웃에 특화되는 장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의 달인처럼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데 이를테면 눈이 작아 되는 경험 같은 겁니다. 어떤 분은 손이 저울이 되기도 하잖아요. 건축을 하시는 분은 세어보지 않아도 대충 몇 층짜리 건물인지를 알아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구조체를 보면 대충 거리가 나오거든요.
또 제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스케일이 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 디자이너 분들도 몇 밀리미터의 아주 미세한 차이도 예민하게 그걸 느끼세요. 각자의 스케일이 직업에 맞게 형성이 됩니다. 사람만 봐도 옷 사이즈를 알아맞추는 의류 전문가도 나름의 스케일이 있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케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 정해 놓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얼른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공간을 접했다면 좌우, 위아래, 사방을 돌면서 사진을 찍고 눈에 담는 것 말씀드렸어요. 다짜고짜 실측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공간을 느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요. 네, 제가 전에 문제해결연구소 소장이 되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불편함만 덜어내도 아주 베스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곳 미션을 준 코엑스 로비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네, 찬바람이 들이치는 건물의 주 출입구라서 해결해야 할 그 두 번째 미션, 이렇게 저는 해결해 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밖은 한파, 내부는 따스한 봄날이 되게 하다입니다. 이때가 12월이었거든요. 코엑스라는 공공장소는 에너지 전략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공공 건물이라서요. 냉난방을 마음껏 하지 못해요. 이날 행사에 맞춰서 특별히 난방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렇잖아요. 오후 저녁 시간의 행사인데 그 밤에 이 큰 건물의 난방을 세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무리 주최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추운 데서 식사하면 밥도 얹힐 텐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찍어온 사진을 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면서 공간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하나의 팁. 제가 이렇게 뭐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쉽게 넘어가질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과 연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고민은 인생에 관한 것, 지극히 사적인 것.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만큼 그 결과나 성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투입된 시간에 거의 비례합니다. 그게 바로 성과죠.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구하듯이 초집중해서 시간을 쏟으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는답니다. 자, 그래서 백방으로 연구를 해서 얻은 방법은 뭐냐면요. 네, 온도를 올릴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찾았죠. 추위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시각적인 따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우리 추운 날 얇은 옷 입은 사람 보면 더 추워 보이고 난색 계열의 옷을 보면 따뜻하다고 여기듯이, 그죠? 그래서 시각적인 따스함을 찾게 되었고 들이치는 바람을 막을 바람막이 기능의 월을 형성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어야 할지, 그래야 추위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동서남북을 두고 배치를 테스트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비의 조명은 차가운 조명이라 우선 따스한 조명으로 추가를 하고요. 은은하게 따스함이 배어나오도록 하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베이지 톤의 호텔용 카페트로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천정부, 천정이 높으니까 그 휑하게 뚫린 천정부를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육중한 프레임과 차가운 유리가 시선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또 커버했어요. 그런데 춥다고 모직 담요 같은 두꺼운 소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여름의 모시천 같은 비치는 하늘하늘한 한복지를 사용했어요. 상부로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튀지 않게 파스텔 톤으로 커버했더니 에스컬레이터의 육중한 부담감도 사라지고 행사장을 파티장으로 연출시키는 좋은 소재로 작용했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을 배치했더니 이제 분위기가 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회장, 그러면 보통 꽃장식 생각나시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 세 번째 솔루션이에요. 꽃을 버린 테이블 데코,
그 자리에 항아리가 차지했습니다. 저는 따스함을 연출하려고 앞에서 노란 조명과 노란색 비치는 샤천 소재를 여러 겹 겹친 다음 걸치는 방식의 레이어를 사용했는데요. 옐로우 톤에 브라운 톤이 믹스됐을 때 느껴지는 고급짐, 그리고 안정감을 보여주고 싶어서 테이블 중앙에 놓일 테이블 데코를 꽃이 아니라 항아리 뚜껑을 활용했습니다. 이 항아리 뚜껑을 뒤집어서 높낮이가 있는 초를 구입하고 촛불을 켜두었죠. 꽃 한 송이 없는 만찬장의 테이블 상상이 되세요? 이 자리를 3개의 초가 켜진 항아리 뚜껑으로 대신했더니 너무들 새롭다는 듯한 표정들이셨어요. 요즘에야 트렌디하게 호텔들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때가 벌써 2009년도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테이블마다 꽃으로 데코레이션 할 만큼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항아리 뚜껑을 구입하고 도매상에서 대량으로 초도 구입했죠. 이 항아리 뚜껑은 나중에도 많이 재활용되면서 소품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테이블 데코를 해야 할 때 우리 보통 전문 업체에다가 테이블이 몇 개고 꽃 사이즈는 한 지름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문의를 하고 행사 일정에 맞춰서 발주를 하던가 보통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 공간을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의 키는 전체를 기획한 기획자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기획한 기획자가 그 톤과 매너에 맞춰서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것도 권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요. 스타일링의 개념이 단지 의상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는 물론 몸짓, 말투, 모든 태도를 포함하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가 따로따로 공간을 맡아서 하더라도 하나의 큐레이션에 의해 통일된 컨셉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황량한 로비가 호텔의 연회장으로 공간이 재해석되었더니 이것을 경험한 코엑스가 앞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써보자 하고 이후로 그 공간은 죽어있던 공간에서 매번 활용되는 공간으로 되살아났답니다. 죽은 공간도 살려내는 공간의 재해석. 왜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오늘도 이 새로운 공간에 도전했던 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요, 이겁니다. 새로운 공간의 재해석. 이것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숙제처럼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해본 것이 아니라고 물러서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는 것.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지만요. 대신 그 길에는 생각지 못한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당신만의 길을, 다른 길을 한번 걸어보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